대한예술장로회 백석총회가 산불로 무너졌던 예배당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기독교문화역사연구회가 부산의 기독교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해설사 양성에 나섰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풀이 뷰티 전문 기업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임용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서울 YMCA의 120년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가 서울 종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송 영락교회가 예람 워십과 함께 열린 예배, 타이니하우스 워십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산불로 무너졌던 예배당 자리에 다시 희망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백석총회는 산불로 전소됐던 교회들을 찾아 재건을 위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지난 3월 경상북도 영덕군을 덮친 산불로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된 석동교회가 교회 재건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영덕 지역 화재 피해 교회 중 최초의 기공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교회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당시 목사와 성도들은 무너진 교회 앞에서 교적부와 세례명부를 들고 다시 세워질 예배당을 간절히 꿈꿨습니다. 그 바람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건축 허가를 맡는 과정, 모든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제가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또 떠돌이로 이래 돌아다니다가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참 좋은 자리에서 아버지 집을 건축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석동교회 재건의 시작은 영덕 전체 교계에도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 마을이 전부 다 타가지고 전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너무 막막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교회가 다시금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준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를 믿고 이날 백석총회는 또 다른 피해 교회인 청송군 어촌교회의 리모델링 감사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특히 총회장 이규환 목사가 심우하는 목양교회는 과거 어촌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를 중심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지원하며 따뜻한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전소 피해를 입은 청송 목계교회도 빠르면 9월 중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폭우 피해 교회들을 확인 중이며 앞서 구티비가 보도한 천안 임마누엘 교회를 포함해 침수 피해 교회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무너진 교회 위에 다시 쌓아가는 믿음. 기도와 연대는 지금도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역사를 재조명하는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불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짊어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부산항에 첫 발을 내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초기 전도자 중 한 명인 고하균 전도인은 1800년대 후반 부산에서 순회 전도를 펼치며 부산 지역 기독교 개척에 공헌했습니다. 1895년 호주 장로교 선교회에 의해 건립된 부산진 일신여학교, 부산 최초의 근대식 여성교육기관으로 부산 지역 3.1운동이 이곳에서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복음의 기착지 역할을 했던 부산에서는 이와 같은 기독교 역사를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 문화유산 연구와 역사교육의 한 축을 담당할 해설사 양성에도 필요성이 더해졌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그것들에 따라서 역사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 가치를 모두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산 지역 복음의 역사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 기독교 문화역사연구회는 기독교 문화역사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장신대학교 교수진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목회자와 장로 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독문화 유적의 의미와 부산 선교 역사,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 등을 교육합니다. 옛날의 교회들 다 헐어버리는 것 같은 일들, 옛날의 역사를 다 헐어버리는 것 같은 일들 한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역사는 역사대로 보존하고 문화는 문화대로 보존하는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서 총 16주간의 교육을 거쳐 1기 과정을 수료한 8명의 해설사들. 이들은 부산의 100년이 넘는 24개 교회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대해 나갑니다. 이후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독교 역사 문화 해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 기독교 문화역사연구회는 현재 2기 해설사 양성 과정을 진행 중으로 교육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이들은 연구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구피플과 뷰티 전문기업 주식회사 커커가 최근 서울 은평구 구립 가련 노인복지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임용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주최 측은 임용 봉사에 이어 어르신들께 가정용 소화기 170대를 지원했습니다. 박갑수 이철 헤어커커 평촌 롯데백화점 대표 원장은 앞으로도 미용 재능 기부와 물품 전달 등 지속해서 사랑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수 구피플 회장은 지원 기업과 봉사 단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총 6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YMCA 120년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가 서울 종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는 서울 YMCA 청년이 만든 시민의 역사를 주제로 YMCA 창립부터 민족운동, 해방 이후 시민운동과 생활체육까지 총 3부로 구성됐습니다. 전시 현장에는 초창기 YMCA 회관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함께 다양한 사진과 도면, 책자, 영상이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전시는 내년 2월 8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송 영락교회가 예람워십과 함께 타이니하우스 워십을 개최했습니다. 타이니하우스 워십은 예배가 필요한 이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열린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목적으로 모이고 행사를 목적으로 모이지 말자.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면 수와 상관없이 수가 없으면 예람워십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3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예배는 예람워십 스타일로 편곡된 찬양들과 전 목사가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로 채워졌습니다. 전 목사는 삶에서 마주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도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예람워십은 지난 2월 사송 영락교회 설립 이후 소속 성도로서 교회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성도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니하우스 워십은 올해 연말에도 다양한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열린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TV 전북 선교합창단이 발전 간담회를 열고 사역의 방향과 향후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합창단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단원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만들며 연합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구TV 전북 선교합창단 이충일 단목은 선교합창단이 지역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며 단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구TV 전북 선교합창단 한동일 단장은 단원들이 단결하며 은혜로운 선교 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단원들이 먼저 정말 말씀 안에서 또 찬송 안에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의 연장이 쌓이고 쌓여서 선교와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 본부장은 전북 선교합창단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문화선교사가 되도록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티비 전북 선교합창단은 9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전주 주내맘 교회에서 합창단 창단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협의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예정됐던 협상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한미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의 구체적인 사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극한호우로 실종됐던 주민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4일 행정안전부는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에서 각각 실종됐던 주민 3명과 1명 등 4명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설 피해는 신고가 접수된 12,79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489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사장에서 깊이 2.5m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출입문이 막혀 고립됐던 주민 1명이 구조됐고 인근 주민 35명이 임시 거처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도 해당 지역에서 한 차례 침하가 있었지만 구청은 임시 조치 후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비슷한 현상이 반복됐다며 무리한 공사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가 이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울에 11일 만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전역과 경기 서쪽 지역, 강원 영서지방과 충북 남서부 등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강원 평창과 중부 산지에는 폭염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이달 초와 비슷하게 당분간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8도 사이를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42.5%인 2,148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일간 지급 액수는 3조 8,8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1,59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 상품권 326만 명, 선불카드 188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데 동의한 국가에는 관세를 인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무역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예고했으며 합의가 없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지 시간 23일 일본과 유럽연합이 도쿄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동맹을 출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정보보호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공동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조기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며 일본 정치권에서 차기 총리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자민당 정권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여론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이 1위,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부패 기관을 검찰총장 산하에 두는 법안에 서명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관 독립성을 보장하는 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국민대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2일부터 21세 이상 국민에게 최대 86만 원 상당의 수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음 달 31일부터 성인 전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가도 인하할 예정입니다. 두 국가 모두 내수 진작과 생계비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세계보건기구가 치쿤구니아 열병이 119개국에서 확인됐다며 세계적 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댕기열과 유사한 이 질병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고열과 관절통을 유발합니다. 고티비 뉴스 전두환입니다.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더 강화되겠는데요. 남쪽에 수증기량이 더 많아지며 더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가는 등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7도, 강릉 3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6도, 부산 32도, 대구 35도, 제주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를 위해 교단 차원에서 긴급 구호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 인력을 파견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장, 백석 등 주요 교단은 피해 교회 현장 방문과 복구 지원을 병행하며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모금운동과 기도회 등 교회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이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